저번 영상에서는 한 달 살기 숙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시점 기준으로 후보들 중에 예약이 가능한 숙소를 다시 추렸고 그 중에 가장 괜찮아 보여서 실제로 방문했던 비앙부아 맨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물론 방문 전 검색할 때의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한 달을 지낼 만한 숙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실 때는 더 좋은 선택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저번 영상을 더 깊게 시청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검색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서 살아보고 느낀 장단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위치부터 치안, 시설, 공과금 등등 이것까지 알려준다고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위치는 산티탐 지역이었습니다. 산티탐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 치앙마이 지역별 특징은 다음에 정리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앞에 미니빅시가 있어서 물같은 생필품을 구하기 쉬웠고요. 도보 3분 거리에 세븐일레븐과 작은 다이소 같은 20바트 상점이 있어서 빨래 바구니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었네요. 숙소 바로 앞에 코인 세탁소도 있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 은행도 가까이 있어서 1000바트 지폐를 눈치 안 보고 바꾸고 다니곤 했고요. 가까이에 탄인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옆에 식당가도 있어서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다녔습니다. 도보 13분 거리에 치앙마이 버스 터미널이 있었고요. 다른 동네에 가고 싶을 때 먼 거리 버스 이동도 가능했고요. 숙소 왼쪽으로 보시면 바로 노란색이 시작되는데 상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변으로 밥 먹을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노란색이 항상 식당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노란색인데 확대하면 죄다 핸드폰 판매점이죠.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헬스장 3군데도 도보거리에 3개 있었습니다. 찍먹해보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착하면 되는 위치였어요. 올드타운 북문 창푸억 지역은 도보 20분이 걸렸습니다. 숙소를 검색할 당시에는 올드타운 접근성을 고려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생각보다 올드타운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관광객이 타 지역 대비 많은 곳이 아니라 출발 기준으로 볼트는 쉽게 잡혔습니다. 치앙마이 내부 웬만한 거리는 60에서 70바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수영장은 없는 숙소입니다. 동네에 대해서는 지역별 컨텐츠로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산티탐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동네입니다. 확실히 관광객도 적고 현지 느낌 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한데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왔던 게 오토바이가 진짜 계속 다닙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상권이라 좋겠다 하고 생각만 했는데 당연히 상권이 좋으면 사람이 많은 거고 자연스럽게 이동 수단도 많더라고요. 물론 베트남이나 방콕 사거리처럼 막 빵빵거리고 지옥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인도가 따로 없고 오토바이가 계속 다니니까 근처 시장 등을 갈 때는 도보 이동이 꽤나 필요한 느낌이었습니다. 산티탐 지역이라고 치아는 딱히 불량한 친구들이 있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몸무게가 3자릿수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딱히 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여행지 중에 비교적 슴슴한 치앙마이를 선택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성향이 공격적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의외로 좀 쫄리는 게 있었다면 들깨가 간혹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데 짖으면서 덤비려고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들깨 퇴치기 같은 걸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한 달 살기 준비물도 조만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로비로 들어가 볼게요. 로비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냥 원룸처럼 바로 복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괜찮은 로비가 있어주면 좋습니다. 매일 카페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고 거기서 간단한 작업도 하고 시간 때우기 좋거든요. 로비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실물이 낫더라고요. 작지만 조용해야 하는 도서관 공간도 따로 나눠져 있었고 메인 로비도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식당도 있었어요. 거기도 로비 분위기였고 조식부터 늦은 점심까지 제공했습니다. 서비스는 좋았는데 맛은 그냥 쏘쏘했어요. 로비 뒤쪽으로 나가면 1층에 공용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1개, 건조기 1개가 있었고요. 숙소 규모 대비 세탁기가 적어서 불발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숙소 바로 건너편에 코인 세탁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면 됐습니다. 각 객실 개인 세탁기는 없어요. 세탁은 보통 30에서 40바트 정도 합니다. 건조도 그 정도 가격이고요. 저는 건조까지 돈을 내는 건 왠지 킹받아서 방 안에 빨래를 널었고요. 건조대와 옷걸이는 숙소에 요청하면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2층에는 구색만 갖춰놓은 헬스장이 있었고요. 한켠에 탁구대도 있었어요. 하루는 탁구를 치다가 소리에 어그로가 끌려서 뉴질랜드 꼬마와 함께 탁구를 쳤습니다. 지하에는 스쿠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었고요. 게스트 중 다수는 나이대가 꽤 높았습니다. 최소 60대는 넘어 보였어요. 백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인, 이외로 한국분들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건 의외였는데 중국인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로비 입구를 볼게요. 입구가 뭔가 이국적이고 칠린하게 좋게 생겼고 실제로 앉아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테이블에 재터리가 있어요. 게다가 손님들 나이대도 높습니다. 그 중에 진짜 꼴초분들이 몇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입구에서 연기를 뿜습니다. 맨션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조금 고역이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한 대가 있습니다. 8층에 객실도 은근히 많아서 처음에는 이게 되나 싶었는데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많고 집콕 모드인 분들도 꽤나 많아서 엘리베이터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계단실로 들어가려면 카드키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1차 보안대인 셈이죠. 카드키는 요청하면 한 개 더 만들어주고요.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복도가 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좌측으로 이동하면 아까 지도 기준으로 북쪽으로 향하는 건데 북쪽에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탄인시장이랑 올드타운 윗길로 향하는 길이라 통행량이 많아요. 즉 소음이 심합니다. 심지어 태국은 고급 호텔급이 아니면 창문에 엄청 얇은 단층 유리 하나만 띡 시공하거든요. 길 소리가 거의 그대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6층에서 묵었는데도 밤에는 소리가 더 커서 거의 길바닥에서 자는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두 칸만 들어온 방은 소음이 확실히 덜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은 비앙부아 맨션 뿐만이 아니라 모든 태국 한 달 살기 숙소를 찾으실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약 소통을 하면서 길가 쪽이 아닌 한 칸이라도 안쪽 방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방도 엘리베이터처럼 카드키로 출입했습니다. 제가 묵은 첫 방은 15,000바트짜리였는데 보증금은 5,000바트였고요. 5,000바트에 상응하는 한화로도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방이었고요. 더 넓고 좋은 방들도 비교적 가성비 있게 렌트를 합니다. 비앙부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애초부터 너무 원룸한 인테리어보다는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양식을 담고 있는 숙소를 원했는데 실물이 더 괜찮더라고요. 13평이라 꽤나 넉넉했습니다. 길가를 바라보고 큰 창이 나 있어서 개방감과 뷰가 상당히 좋았고 소음도 상당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작게 냉동칸도 있었고요. 대부분 외식을 할 거라 쿡탑은 필요하지 않았고 배달 음식을 정리할 싱크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있었고요. 아내랑 함께 갔는데 베드는 트윈밖에 안 남았어서 덕분에 쾌적한 한 달을 침대랑 베개는 쓸만했습니다. 만약 베개 높이가 안 맞다면 바꿔주고요. 이불 세트를 유료로 제공하는 숙소들도 꽤나 많은데 이 부분은 장점입니다.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수압 이슈는 괜찮았는데 이게 온수 냉수를 따로 돌려서 온도를 맞춰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온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샤워 도중에 온도를 계속 컨트롤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빌트인 옷장도 있어서 편하게 사용했고요. 옷장 내부에는 미니 금고가 있었습니다. 한 달 계약 비용에 포함으로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해주셨는데 그럴 때도 걱정 없이 큰 돈이나 여권을 두고 다닐 수 있었어요. 수건은 기본 작은 거 2개, 큰 거 2개 챙겨줍니다. 요청하면 개당 20바트에 대여할 수 있어요. 청소일에는 수건을 교체해줍니다.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측면으로 신발장 같은 공간도 있어서 자주 쓰는 옷을 정리해두고 다녔습니다. 방마다 작은 발코니가 있었고요. 날씨가 좋다면 빌려온 건조대를 꺼내서 쓰면 되고 와이파이는 빵빵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나가는 날이 한 달에 2번 있었습니다. 거의 3-4시간은 와이파이를 못 쓴 것 같아요. 특히 벌레 관련해서 꼭 아셔야 할 게 있는 게 밀크티에 넣는 그 설탕 알갱이 아시죠? 그걸 싱크에 조금 버려두고 1-2시간 있었는데 거기에 개미가 꼬였습니다. 애초에 숙소를 검색할 때부터 벌레를 만나지 않으려고 3층 이상으로 고르긴 했는데 6층까지 개미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이건 숙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미의 문제라 숙소의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개미에 대해 관대하냐면 태국에는 한국보다 훨씬 활동적인 개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유령개미로 보입니다. 크기는 보일 듯 안 보일 듯 엄청 작고 빠른 친구인데 진짜 너무나 작아서 물리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손톱만큼한 틈만 있어도 들어오는 개미입니다. 방콕에서도 꽤나 고급 호텔에서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개미가 있으니 약 처리를 해주라고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처리되긴 하는데 사실상 태국에서 개미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개미가 먹을 게 없도록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개미 이슈가 한 번 있었다 정도고요. 다행히도 바선생이나 도마뱀 이슈는 없었습니다. 공과금 관련해서는 수도는 월세에 포함이고요. 전기는 따로입니다. 전기는 숙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유닛당 7에서 8바트 정도를 받습니다. 적당히 밖도 다니고 적당히 방에서 쉬기도 하면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었는데요. 한 달 기준 약 1000바트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파워 냉방으로 튼다고 해도 한 달 10만원 안쪽으로 해결이 가능해 보였고요. 에어컨은 성능이 좋았습니다. 켜는 즉각 시원했어요. 에어컨에 문제가 있거나 내부가 더럽다면 요청하면 해결해줍니다. 에어컨 관리하는 메카닉 직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치앙마이 또 간다면 다시 여기 묵을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이전 한 달 살기 숙소 찾는 방법 영상에 방법 그대로 숙소를 다시 찾아볼 거고요. 예약할 당시에 더 좋은 조건이었지만 예약이 꽉 차서 못 간 숙소도 몇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대안이 없고 비앙부에 방이 있다면 다시 갈 의향은 있는 정도입니다. 비앙부아는 산티탐 지역이었죠. 산티탐 주변 올드타운 북쪽으로 수백 군데의 장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좋았던 맛집들만 모아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독해두시면 더 유익한 한 달 살기 정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딱 맞는 숙소를 찾으시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